자, 다음 360페이지로 가셔서 8번 경영사업자의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얘도 실무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가 작성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겸용사업자에 대해서 면세사업에 쓰인 만큼을 불공제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처럼 소모성, 써서 없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에 안분계산과 정산을 해주는 거고, 그거 말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이건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년 면세 비율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재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개념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당초 매입세액 공제가 과대 또는 과소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이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한다. 그럼 재계산은 어떤 것만 재계산을 하는 거냐? 1번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한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아까 말한 이런 소모품 있죠? 소모성에 대해서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신문사에서 종이를 산 게 아니라 뭐 인쇄기를 샀다고 볼게요. 자, 인쇄기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죠. 자, 기계장치를 얘네가 이걸 5년 동안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이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첫 번째 과세 기간에 봤더니 자, 과세 부분의 총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면세 부분의 공급가액도 1,0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불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전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될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얼마가 불공제돼요? 50만 원이 면세 사업에 쓰였기 때문에 불공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음 과세 기간에서 봤더니 이번엔 과세 부분의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인데 면세 부분에 2,000만 원인데 과세 부분이 2,000만 원인데 면세 부분이 500만 원이라고 볼게요. 매출이. 총 공급가액이. 그러면 면세 비율이 첫 번째 과세 기간 때는 50%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25%네요. 자, 이때는 얘가 면세 비율이 50%였는데 면세 비율이 25%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50만 원 불공제 받은 게 억울하죠. 왜? 면세 비율이 줄었잖아. 그러면 이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25% 줄은 만큼은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얘는 기계장치는 앞으로 몇 년을 써야 돼요? 5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5년은 아니고요. 세법성으로 계산을 할 때 2년 동안만 해요. 감가상각. 이거를 5년 동안 감가상각 한다 해서 5년 동안 이걸 재계산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만 재계산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재계산을 계속 해야 돼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내용을 또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재계산 요건의 두 번째, 당초에
매입세 공제 또는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에게 한정한다. 요거 공제받은 매입세. 그 다음에 3번 면세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생겼을 때 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의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 한다. 얘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첫 번째에서는 50%였는데 두 번째는 25% 줄었죠? 그럼 5%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재계산해야 되고 5% 이상 차이 안 나면 재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계산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은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입력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자, 밑에 감가율 별표 치세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감가율이 5%고요. 그 외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25%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재계산을 매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몇 년만 하라고 그랬어요? 2년 동안만 재계산하라고 그랬죠? 그죠? 감가율이 25%라서 그래요. 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자, 얘도 확정 때만 하는 거예요. 확정 때만. 그러면 여기서 한번 25%, 25%, 그럼 50% 감가했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25%, 25%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만 하면 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건물은 5%씩이에요. 감가율이 건물 구축물은. 그럼 1년에 10%죠? 그럼 감가율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밑에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재계산은 언제만 하래요? 확정신고 때만 하래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도 똑같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소모성이 아닌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면세 비율이 바뀌면 불공제되는 금액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정신고 때마다 재계산해서 처음에 너무 많이 불공제가 됐으면 면세 비율이 줄었다. 그러면 불공제되는 게 줄어야 되잖아요. 면세사업 매출이 더 없으니까. 그것들을 재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실기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기를 또 볼까요? 자, 78회 부가세 1번.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2019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 내역이 건물이 2019년 2월 8일 날 2억에 2,003개 있고요. 원재료가 2019년 5월 24일 날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산 게 있대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거죠? 그러면 원재료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는 함정입니다. 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여기 끝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자, 지금 재계산해야 되는 항목은 건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 건물을 선택하시면, 자, 전표 데이터는 불러오지 마시고요. 여기 체감률이 5%라고 찍혀요. 자, 요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선택하게 되면 체감률이 25%로 찍혀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 세액이 얼마예요? 지금 취득한 건물의 세액은 2천만 원이죠? 자, 취득 연월은 2019년 02월 입력을 하시면 체감률이 5%고 경과 과세기간이 이 과세기간이 지나서 경감률이 9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기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죠? 우리는 지금 2020년 1기예요. 그쵸? 맨 끝에 거. 총 공급이 과세가 6억, 면세가 2억 해서 8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8억. 그 중에 면세가 2억. 자, 직전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직전 과세기간 2019년 2기에 총 공급가액이 얼마요? 과세가 3억, 면세가 3억, 그래서 6억이에요. 그 중에 면세가 3억. 자, 그래서 얘는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이 50%였죠. 맞죠? 근데 이번에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이 얼마예요? 25%죠. 그러니까 25%가 감소했으니까 불공제를 받았던 걸 오히려 환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50%면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에 1천만 원이 불공제가 됐을 텐데, 이번에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5만 원을 환급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36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진 납부세액의 계산. 그래서 얘는 자, 밑에 공제세액 보시면 자, 1번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자,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0,000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기 문제에는 안 나와요. 대신에 이론 문제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많이 발행하면 그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를 해줄 거다. 연간 한도로 1,000만 원까지.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요.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준다고 그랬죠? 확정 때 해줄게 이러니까. 그럼 확정 신고할 때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걸 공제하고 납부를 하면 돼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정고지 기억나시나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납부해 그러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납부했을 때
확정 신고할 때 그 금액은 빼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미 냈으니까.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가산세 얘기가 나오는데, 가산세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제가 실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산세는 지금 여기서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부가세 신고서예요. 그래서 375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종합이라고 나와서 이 내용들을 써주고 여러분이 직접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작성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산회계 1급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게 여기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에는요, 매 회차 때마다 나와요. 부가세 신고서는. 부가세 신고서는 거의 한 번 빠졌을까? 거의 대부분 계속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속 서류 중에 제일 까다로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1회 부가세 2번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성빈의 2020년도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으세요.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라고 열으시고, 자, 여기에다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직접 써놓으셔야 돼요. 자,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액 4월에서 6월까지 공급가액이 1억, 부가세 1,00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은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매출액, 과세액,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1억에 1,0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니까 매출액, 과세액, 신용카드, 여기 3번에다가 500에 50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 100만 원이요. 국외에서 제공한 거니까 이건 뭐에 해당해요? 수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의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기타에다가, 자, 수출은 6번에다가 100만 원 쓰시고요. 그럼 얘는 세액이 0%니까 안 나오겠죠. 다음, 매출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 자, 이거 뭐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에 해당해요. 그죠?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고, 간주 공급은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번에다가, 4번에다가, 50에 5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누락했대요. 그러면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자, 여기 7번의 내용인데,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7번은 어디에, 여기에 입력하시면 이쪽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자, 얘는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만 구분하고 있어요. 얘처럼 세금 계산서냐 뭐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냐 구분을 해놓지 않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럼 기타에다가 300에 3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예정신고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가산세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매출에 대해서 해봤고요. 2번 매입 관련 자료. 자, 매입은 요 밑에죠. 매입세액.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상품 구입액이래요. 그러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 수칩은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상품을 산 거니까 일반 매입에 해당해요. 그래서 일반 매입에다가 1,000만 원에 얘는 입력이 안 되죠? 아까 매출은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이 저절로 붙었는데 자, 얘는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00만 원. 자, 다음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이니까 11번에다가 1200에 120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수령한 접대용 물품 구입액 위에 상품 구입액과 별도래요. 자, 세금 계산서에 매입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 매입액에다가 100만 원을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100만 원에 110만 원으로 입력하시고 얘는 접대비라서 불공제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줘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만 원에 10만 원을 다시 써줘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기는 했으니까 여기다 입력을 하되 얘는 접대비라서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직원 회식비래요. 그러면 매입에 카드로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클릭하시면 여기에요. 여기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건데 고정자산 아니니까 자 여기요. 신용카드 여기인데 얘도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이 있죠?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200에 20만 원을 쓰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 기타에 보시면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35만 원이 있대요. 얘는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줬으니까 확정 때 공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다가 35만 원 쓰시면 납부해야 될 세액이 줄겠죠? 공제해주니까. 다음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이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 어떤 때 내야 되는 거냐? 자, 여기 맨 끝에 가산세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산세 탭으로 바뀌어요. 자, 가산세 계산을 하실 때는요, 위에서부터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순서대로 찾아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작성하면서 얘가 뭘 잘못했나요? 아까 제가 이건 잘못했죠? 라고 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61번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1% 가산세 내야 돼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요,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급하면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원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정상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월합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일을 넘어가게 되면 지연 발급이에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본교재에 365페이지에 잠깐 봐보세요. 36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지연 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되는데 발급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3월 11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급 기한이 4월 10일이에요. 근데 4월 10일 날 발급을 안 한 거야,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11일부터 7월 25일 확정신고 기한이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해주면 지연 발급일에서 1% 가산세를 내면 돼요. 근데 7월 25일까지도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미발급이라고 보는 거고 가산세를 2% 내야 돼요. 자, 이게 지연 발급이고요. 요 밑에 64번에가 미발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지연 수취해도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1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3월 11일 날 재화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발급을 해주면 돼요? 4월 11일까지 발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4월 11일까지 전송해줘야 돼요. 맞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까지 발급하고 전송을 해야 되는데 4월 10일 날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4월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잖아요. 7월 25일까지. 요때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1%의 가산세를 내면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때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한테 공급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해줘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까지 지연 수취라고 해서 가산세를 0.5%만큼 내야 돼요. 대신에 지연 수취 가산세를 내지만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세금계산서 같이 제출해서 나 이거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 받았어도.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게.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가 10,000원에 세액이 1,000원짜리야. 그러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가산세 안 내고 매입세 공제 안 받을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얼마라도 공제를 받겠다 그러면 공급가액 10,000원에 0.5%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액 1,000원을 공제를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7월 25일 이후에
혹시라도 발급을 하게 되면 이때는 미발급이라고 보고 2%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1월 25일까지 이때까지는 지연 수취 가산세 0.5%를 내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얘는 안 되지만 얘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을. 자, 그 내용이 밑에 공급받는 자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산세 0.5%를 내면 되고,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요때까지 받아도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월 25일을 넘어가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도 안 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미발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요거 지금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미발급.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전송하면 0.3%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지연 전송이 있고 미전송이 있어요. 이것도 얘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랑 똑같아요. 만약에 4월 10일 날 발급을 했어요. 그럼 4월 11일 날 전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 4월 12일부터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이때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전송을 안 했다 그러면 미전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전송은 0.3%, 미전송은 0.5%를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를 보고 이게 지연 전송인지 미전송인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직접 여러분이 써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지연 제출. 이 얘기는요, 요즘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법인은 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라고 그랬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한테 전송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있는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 되는 거고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든지 세금 낼 걸 또는 초과 환급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기다 써주는데 무신고는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이 없고요. 왜냐면 지금 부가세를 우리가 신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고는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부당은 안 나와요. 부당하게 무신고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과소 초과 환급을 신청했다든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초과 환급 일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 이 가산세가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금액을 30만 원을 신고를 했어야 되죠. 매출세액으로. 예정신고 때. 맞죠? 예정신고 때 얘를 30만 원을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낸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을 누락시켰으니까 과소신고한 게 되죠? 자, 그게 가산세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만 원을 안 냈다 이렇게. 근데 자, 요거는요. 신고불성실은 미납세액, 납부 안 한 세액의 10%. 자, 화면 보세요. 가산세 제가 암기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여기 위에 작성 방법 표기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 요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서 자, 국세기본법 47조 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고요. 그 외에 일반 과소,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예요. 그 다음에 1개월 안에 수정 신고를 하면 90%를 감면해줘요. 1개월 초과 3개월까지는 75%를 감면을 해줍니다.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6개월 초과 1년은 30%, 1년 초과 1년 6개월은 20%, 1년 6개월 초과는 10%를 감면해준대요. 자, 그럼 보세요. 30만 원에 10%예요. 일반 과소 초과 환급이니까. 그럼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가산세로. 예정 신고 때 신고 안 한 걸 지금 확정 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몇 개월 만에 신고를 한 거죠? 3개월 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럼 3개월 동안 안에 신고를 했으니까 내가 수정 신고를 했으니까 얼마가 감면이 돼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7,500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 아니니까. 자, 요거 납부 지연은요.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해서 누락시켰으니까. 그래서 신고불성실하고요. 납부 지연은 항상 따라다녀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30만 원 신고 안 했으니까 30만 원 납부도 안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납부 지연은요. 지연한 일수만큼 계산해요. 그래서 원래 언제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1기 예정 때니까 2020년 01월 아니 20년 04월 25일까지 원래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죠? 1기 예정은. 근데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2020년 07월 25일이에요. 그럼 미납일수가 91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책의 문제에는 92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입력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요 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원래 미납세액 30만 원 있죠.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이렇게 계산을 직접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이렇게 날짜만 제대로 입력하면 여기 미납일수가 나오고 여기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금액이 계산돼서 나와요. 자, 공식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공식이 써 있어요. 보이시죠? 2.5 곱하기 경과일수 나누기 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금액만 쓰고 날짜만 제대로 입력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얘예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도 신고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영세율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의 0.5%. 근데 아까 신고불성실은 기간에 따라서 감면을 해줬죠. 그죠? 얘도 똑같아요. 영세율 과세표준도 어떻게 해준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3개월 이내면 75% 감면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현금 매출 명세서 불성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가산세인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산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대부분이 뭐가 나와요? 대부분이 예정신고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또 뒤에 문제 어차피 지금 17개를 다 해봐야 돼요. 16개 또 계속 연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70일의 부가세는 요거까지 가산세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